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예산 삭감과 법적 근거 마련 거부는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을 해치며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지역 화폐 예산을 즉각 재편성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역화폐 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3년을 거쳐 올해와 내년까지도 지역화폐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설상가상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에도 어김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는 외면하고 부자 감세로 대기업과 부자들만 배불리는 현 정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좀 더 이성적 접근을 해보자면 현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 하는 점과 둘째,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한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지적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가깝게 우리 정읍시 사례를 보자면 정읍시도 2019년부터 지역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2,65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누적 가맹점 수는 500개소에서 무려 5,725개소로 또 누적 모바일 가입자 수는 23,970명에서 무려 61,9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용자와 가맹점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경제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주장이란 말인가? 두 번째,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이 지자체의 사무임은 맞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가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에 있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방지하는 국가정책과 부합하므로 오히려 중앙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해야 할 일 아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많은 소상공인들은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생명줄을 끊고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정읍시 의회는
지역경제의 생명줄인 지역화폐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정책 지원을 강화하라. 2024년 11월 22일 정읍시 의회 의원 1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